나는 수임한 변호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보고 싶어요. 당연히 이제 변호사님 지금 뭐 남편이 와서 현관문을 두드리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급하게 다급하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연락이 안 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고 변호사님이 이혼 변호사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신다고요? 이혼 변호사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주로 그래서 어떤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고 또 어떤 변호사는 피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에도 조심해야 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인데 먼저 쉬운 사건만 하는 변호사가 있나요? 혼인이 파탄된 사유가 명백한 사건만 이제 하는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 바람핀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 청구를 하는 소송들이 있어요. 그림이 아주 프레임이 딱 정형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가 아닌 분들도 듣기에 저 사람은 이혼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재산 분할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런 소송이 아무래도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쉬운 편에 속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받는 사건만 하는 변호사도 있나요? 재산 분할을 받게 되고 그 받는 재산 분할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이렇게 약정을 해서 성공 보수로 받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쪽을 주로 수임을 하고 싶어 하죠. 그 연락이 잘 안 되는 변호사들도 간혹 가다 있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전화가 가능하고 사무실로만 전화해야 되고 휴대폰 번호는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알려준다고 해도 그건 업무용 폰이에요.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겨도 야간에 배우자와 문제가 발생해도 연락이 안 되는 변호사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변호사들을 만나서 조금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소송 중간에도 변호사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변호사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카톡이나 이렇게 문자나 전화를 해도 업무 시간 중에도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몇 시간 후에나 이제 연락이 오게 되죠. 이혼 사건은 과거에 좀 묵었던 감정을 이제 끝내는 그런 절차가 되기 때문에 밤에 이제 생각이 난단 말이죠.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막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행동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게 또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뭔가 사건이 생겨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억울한 마음에 찾아간다거나 야간에. 그러면은 의뢰인분들은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거를 상의를 누구한테 하고 싶은데 나는 수임한 변호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보고 싶어요. 당연히 이제 변호사님 지금 뭐 남편이 와서 현관문을 두드리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급하게 다급하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연락이 안 됩니다. 저녁 때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퇴근해 버렸으니까. 그런 변호사는 애초에 수임을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사건 가려가면서 하면 이 변호사들 돈은 버나요? 많은 사건을 수임해갖고 멋진 승소를 해보겠다. 그런 마인드와는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혼 당사자들이 이런 변호사들을 그래도 수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담을 하셨을 때 그분들에게 좀 의지를 하시게 되는 거죠. 변호사들이 이제 그 의뢰인분들 막 이렇게 좀 회의실에서 손도 잡아주고 뭐 우리 언니 같다, 뭐 우리 엄마 같다, 뭐 아니면은 또 내 동생 같아서 뭐 사건을 잘해주겠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같이 의뢰인분들 이렇게 우실 때 같이 좀 울어주고 이제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 변호사는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덜렁 이렇게 사건 수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좀 그런 사건 수임 스킬을 갖고 계시는 거는 맞습니다. 네, 이혼 변호사는 참 많은데요. 양재역 앞에만 가도 건물 5층짜리 건물에 죄다 이혼 변호사만 입주해 있는 건물들도 있고 이 경쟁이 매우 심한 분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상당히 많고 진입장벽이 낮아요. 이혼 전문이라는 사이트를 따는 데까지는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양재역 앞에 가면은 이제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이혼 사무실들이 막 이렇게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맨 2층부터 올라가서 여기 상담해보고 다음 상담해보고 한 번에 딱 해서 변호사 쇼핑이 가능하죠. 그럴 정도로 좀 치열한 구조가 있는 게 이혼 변호사 시장입니다.
이혼에도 전문이 분명히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혼 변호사도 당연히 전문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감정 소모도 상당히 심하고 확실히 민사나 행정 다른 사건들과는 다른 절차 진행이라든가 다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하니까 이혼 변호사도 당연히 이혼 전문성에 대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그러니까 특수한 자기들만의 노하우라든가 스킬들은 분명히 갖추고는 있어요. 이혼 변호사는 어떤 분을 골라야 할까요? 먼저 이혼 변호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법률사무소에 대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 수행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담당 변호사가 바뀐다거나 하면은 이게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 대표 변호사가 상담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건의 처리, 서면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 사건 처리는 다른 이제 고용 변호사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의뢰인분들은 그 자기 사건을 실제 서면을 작성하는 그 담당 변호사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경우들도 많고요. 이 변호사들은 어쨌든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사건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변호사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잘 처리해주는 변호사일까요?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이혼을 하고 싶으신지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의뢰인이 진정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노력해주는 변호사, 그런 변호사가 좋다고 봅니다. 재산 분할을 많이 받게 해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재산 분할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나는 이 이혼을 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 이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빨리 끝내고 싶은지, 아니면은 이혼 소송을 다소 길게 가져가면서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그 긴 소송 와중에 전반적인 법률에 대한 조언이나 의지를 하고 싶은지,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판사님 앞에서 서면 내거나 할 때 아이들을 빨리 포기한다는 인상은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어느 시점에 해갖고 사실 아이들을 기르는 건 나한테 지금 무리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변호사가 오히려 의뢰인분의 그런 속마음을 빨리 알아서 그런 것까지 조금 보살펴드린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변호사의 성별은 어떤가요? 여자 연예인은 여자 변호사, 남자 연예인은 남자 변호사인가요? 성별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인 선입견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겠는데, 딱히 꼭 남성 의뢰인은 남성 변호사, 여성 의뢰인은 여성 변호사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 의뢰인이라고 해서 자기 남자 변호사에게 모든 걸 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이제 여성 의뢰인 분들도 같은 여성 또는 이제 나이, 자기랑 비슷한 또래인지 그런 것들 다 감안해 갖고 불편하다든가 그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성별에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상담을 해서 이 사람과 나의 호흡이 잘 맞겠다, 맞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충분히 이제 직접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쿨한 변호사는 어떤가요? 이혼 사건의 쿨한 변호사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나는 이혼 변호사니까 이혼 사건의 경험이 많으니까 마치 매우 쿨해 보이면서 웃으면서 상담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뢰인분들의 이혼 사건은 절대 웃음거리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결정이고 큰 상처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보통 사건이랑 똑같은 것처럼 그냥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데 과연 그런 중차대한 의뢰인분들의 일생일대 사건을 정말로 성심성의껏
대리를 할지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건을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변호사는 선임하시면은 정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수임을 고려해야 하는 스타일의 이혼 변호사들에 대해서 고형석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기자 사건의 유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